나는 이 도시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 매일 밤 작은 라디오 부스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어떤 이야기는 슬프고 어떤 이야기는 달콤하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긴장되고 묘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주인공은 민수와 혜진이다.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졸업 후 거의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 민수는 조용한 성격으로 학창시절에도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 혜진은 반대로 활발하고 인기 많은 학생이었다.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졸업 후 서로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30살이 넘어 열린 동창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민수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혜진은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동창회는 시끄러웠다. 술잔이 오가고 옛날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민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혜진이 다가왔다. 민수야, 나 기억해?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혜진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물론이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혜진은 웃으며 민수 옆에 앉았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민수는 긴장했다. 학창시절에도 혜진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없었다. 너 그때 나 좋아했지? 혜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맥주를 거의 쏟을 뻔했다. 뭐?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 나 알아. 내가 나 쳐다보던 거. 민수는 당황했다. 정말 그런 적이 없었다. 혜진은 민수에게 너무 먼 존재였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눈동자만큼은 또렷했다. 나도 너 궁금했어. 항상 혼자 책 읽던 너. 그날 밤 두 사람은 동창회장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깊은 밤이었지만 카페는 아직 문을 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였다. 요즘 뭐하고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미래 계획은 어떤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혜진은 최근 이혼했다고 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차가웠다고. 민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고. 외롭지 않아? 혜진이 물었다. 가끔은.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혜진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도 외로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민수는 혜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걸 봤다. 가늘고 긴 손가락. 그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민수는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에 또 만날래? 혜진이 먼저 제안했다. 좋아.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민수와 혜진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카페에서, 그 다음엔 식당에서,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혜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겉으로는 밝고 활발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이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혜진도 민수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았다. 혜진은 민수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민수의 출판사 근처 작은 바에 갔다. 조명이 어두운 바였다. 재즈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민수야, 너 나한테 관심 있어? 혜진이 갑자기 물었다. 민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이 질문을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있어. 민수는 솔직하게 답했다. 어떤 관심? 잘 모르겠어. 아직은.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나도 너한테 관심 있어.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을지.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그래. 천천히.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와인의 붉은 빛이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더 깊게 보였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 혜진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들어올래?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마음속으로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은, 다음에. 혜진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응. 잘 자.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혜진은 아직 현관 앞에 서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혜진이 손을 흔들었다. 민수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향수 냄새. 민수는 자신이 혜진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자신이 혜진에게 충분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를 떠올렸다. 민수는 자신이 만난 남자들과는 달랐다. 화려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혜진은 그게 뭔지 알고 싶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민수와 혜진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두 사람은 이제 거의 매일 연락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혜진이 민수의 출판사로 찾아왔다. 민수는 마침 야근을 하고 있었다. 출판사는 작은 건물의 3층에 있었고 직원은 민수 혼자뿐이었다. 깜짝이야. 어떻게 왔어?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심심해서. 너 저녁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내가 치킨 시킬게. 혜진은 민수의 책상 옆 의자에 앉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는 작업하던 원고를 정리하며 혜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편안한 차림이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머리는 대충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다. 여기 분위기 좋네. 조용하고. 혜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외로울 때도 많아. 혼자 일하다 보면. 그럴 때 연락해. 내가 놀러 올게. 민수는 웃었다. 혜진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치킨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출판사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먹었다. 맥주도 한 캔씩 땄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민수야,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혜진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응. 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 이혼 이유라든가.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궁금했다. 하지만 혜진이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묻지 않았었다. 궁금하긴 한데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줘도 돼. 혜진은 민수의 배려에 감동한 듯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근데 말해줄게. 별거 아니야. 우리 남편. 전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결혼하고 나서 알았지. 그 사람은 결혼이라는 형식만 원했던 거야.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 나는 그게 싫었어.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문제가 있었어. 나도 그 사람한테 진짜 마음을 열지 못했거든. 서로 벽을 쌓고 산 거지. 그렇게 3년을 버티다가 결국 이혼했어.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 이혼하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거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뭐 찾았어? 혜진은 민수를 빤히 바라봤다. 아직 찾는 중이야. 근데 너랑 있으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혜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민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편해. 편하다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혜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좋은 거지. 아주.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이 맞닿았다. 테이블 위에서 민수의 손과 혜진의 손이 겹쳐졌다. 아무도 먼저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이 길게 이어졌다. 민수야. 응. 키스해도 돼? 민수는 놀랐다. 혜진은 항상 솔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건 처음이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혜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울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몰라. 그냥 좋아서. 민수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키스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그날 밤 혜진은 민수의 출판사에서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희망. 모든 걸 나눴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혜진이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혜진을 택시에 태우고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다. 연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민수와 혜진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다. 혜진은 민수에게 요가를 가르쳐줬고 민수는 혜진에게 책을 추천해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공유했다. 하지만 완벽하지만은 않았다. 가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특히 혜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시원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민수야, 너 전 여자친구 있었어? 혜진이 갑자기 물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있었어. 대학교 때. 어떻게 헤어졌는데?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됐지. 지금은 연락 안 해. 후회는 안 해? 아니.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후회해.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뭘? 결혼.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어.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3년을 버텼어. 바보 같았지. 민수는 혜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응. 지금 우리. 혜진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걸 느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혜진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혜진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혜진이 직접 요리를 했다. 파스타와 샐러드, 간단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민수는 와인을 가져왔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웃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했다. 민수는 혜진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혜진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뜻이야? 우리 관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계속 노력하고 싶어. 너랑. 혜진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나도 그래. 근데 가끔 무서워. 또 실패할까봐. 실패가 뭔데? 관계가 깨지는 거. 서로 상처 주는 거. 민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우리 완벽할 순 없어. 실수도 하고 싸울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 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너는 항상 그렇게 말을 잘해. 나를 안심시켜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열정적이었다. 혜진은 민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민수도 혜진을 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민수와 혜진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혜진은 주말마다 민수의 집에서 묵었고 민수도 가끔 혜진의 집에 갔다. 동거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거의 그에 가까웠다. 민수의 출판사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새로운 작가와 계약을 맺었고 곧 책을 출간할 예정이었다. 혜진도 요가 수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더 바빠졌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삶에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다. 민수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혜진은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혜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목소리를 알아봤다. 전 남편이었다. 무슨 일이야? 만나고 싶어. 할 말이 있어. 우리 할 말 없어. 이미 끝났잖아. 제발. 딱 한 번만. 30분만. 혜진은 망설였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알았어. 근데 공공장소에서만. 언제? 지금. 내가 살던 동네 카페. 기억하지?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30분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혜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민수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냥 빨리 만나서 끝내고 민수에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전 남편 준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왔구나. 준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혜진이 손을 내저었다. 앉아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야? 혜진은 건너편에 앉으며 차갑게 물었다. 준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나 후회해. 우리 결혼 말이야. 너한테 잘못했어. 지금 와서? 알아. 늦었다는 거. 근데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혜진은 팔짱을 끼고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나도 처음엔 화났어. 근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야. 우리 둘 다 잘못했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게 다야. 너 다른 사람 만나?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응. 만나.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지해?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혜진아, 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혜진은 놀라서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뭐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했어. 진짜로. 준호야, 안 돼. 우리는 끝났어.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 말을 하는 순간 혜진은 자신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민수를 사랑하고 있었다.
확실하게.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사람. 너한테 잘해줘? 응. 아주. 그럼. 됐어. 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준호는 일어섰다. 혜진도 따라 일어났다. 준호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진짜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 준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다. 가슴이 복잡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혜진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지금 어디야? 출판사. 왜? 갈게. 지금. 응,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혜진은 택시를 잡았다. 민수를 만나고 싶었다.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출판사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문 앞에서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민수를 꽉 안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혜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다. 전 남편을 만났어.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 응.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혜진은 민수에게서 떨어져 그의 눈을 바라봤다.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 근데 나는 거절했어. 거절했구나. 응. 왜냐하면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민수의 눈이 커졌다. 두 사람은 그동안 많은 감정을 나눴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오래. 민수야, 미안해. 말 안 하고 만나러 가서.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너를 믿어. 고마워. 진짜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출판사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우리 같이 살까? 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동거? 응. 주말마다 오가는 것도 좋긴 한데 나는 매일 너랑 깨어나고 싶어. 민수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좋아. 같이 살자. 진짜?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응. 근데 내 집이 좁아서. 좀 더 넓은 곳을 알아볼까? 그래. 우리 둘이 함께 고르자. 우리만의 공간. 좋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미래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와 혜진은 마포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다. 새 집은 아니었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고른 곳이라 더 의미가 있었다. 한강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다. 이사하는 날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다. 민수의 대학 동기 몇 명과 혜진의 요가 수업 제자들이 짐을 옮기는 걸 거들었다. 집은 금세 활기차고 시끄러워졌다. 야, 민수야. 너 이거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 하나가 낡은 책장을 가리키며 웃었다. 그거 추억이 있는 거야. 대학교 때부터 쓴 거라고. 민수가 변명했다. 혜진 씨가 허락했어요. 혜진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민수의 과거도 우리 집의 일부니까요. 친구들이 우아하며 놀렸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이 윙크를 보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자 저녁이 되었다. 민수와 혜진은 친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치킨과 피자를 시켰다. 다들 바닥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떠들었다. 건배. 누군가 외쳤다. 민수와 혜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수와 혜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들 사이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피곤하지? 민수가 물었다. 응. 근데 기분 좋아. 혜진이 민수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나도. 민수야. 응.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같이 사는 거. 민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야. 어려울 때도 있겠지.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혜진은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잠을 잤다. 아직 침대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6개월이 흘렀다. 동거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물론 사소한 마찰은 있었다. 민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었지만 혜진은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습관이 있었다. 혜진은 아침형 인간이었지만 민수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민수는 혜진의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여기 내 요가복 있어 하고 부드럽게 알려줬다. 혜진은 민수가 늦게까지 일할 때 따뜻한 차를 타다 줬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혜진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샐러드를 만들었다.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민수가 침실에서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민수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응. 오늘 날씨 좋잖아. 같이 한강 갈까? 좋지.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다. 민수야, 너 요즘 일 많이 바쁘지? 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응. 새 책 출간 준비하느라. 근데 괜찮아. 재미있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 너도. 요가 수업 너무 많이 잡지 마. 걱정 마. 나는 체력 좋아.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강변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바람이 시원했고 하늘은 맑았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다가 두 사람은 잠시 멈춰 강을 바라봤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다. 민수야, 행복해? 혜진이 갑자기 물었다. 응. 아주. 너는?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민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너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 혜진은 민수에게 기대며 말했다. 가끔 꿈 같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꿈 아니야. 현실이야.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게 순조로울 것만 같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혜진은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팠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혜진은 겨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민수는 아직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혜진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배를 움켜쥐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안 돼. 이건 보통이 아니야.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통화 중이었다. 제발. 혜진은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혜진은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시도했다. 이번엔 연결됐다. 여보세요? 혜진아? 민수야.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119 불렀어. 무슨 일이야? 지금 바로 갈게. 민수는 황급히 출판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혔다. 민수는 조바심이 났다. 아저씨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라서요. 손님, 제가 날아갈 순 없잖아요. 차가 막히는데. 민수는 휴대폰으로 혜진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혜진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구급차 왔어? 무서우면 이웃한테 도움 요청해. 하지만 혜진에게서 답장이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이웃 아주머니가 밖에 서 있었다. 혜진 씨 병원 갔어요. 방금 구급차 타고. 아주 아파 보이던데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중앙병원이요. 응급실로 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혜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발 큰 일이 아니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접수대로 달려갔다. 저 김혜진이라고. 방금 구급차 타고 온 환자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남자친구입니다. 지금 검사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계속 서성거렸다. 시계를 봤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다. 김혜진 환자 보호자분? 네, 저요. 민수가 달려갔다. 일단 급성 충수염입니다. 맹장이요. 다행히 터지진 않았는데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위험한 건 아니죠? 일반적인 수술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잠시 후 혜진이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달려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다. 진통제를 맞아서인지 약간 멍한 표정이었다. 무서워. 혜진이 작게 말했다. 나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을게. 힘내. 사랑해, 민수야. 나도 사랑해. 혜진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민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겼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언제 깨어날까요? 마취해서 깨는데 1-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회복실에서 상태 확인하고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수는 회복실 밖에서 기다렸다. 간호사가 나와서 혜진이 깨어났다고 알려줬다. 들어가 보세요. 5분만요. 민수는 회복실로 들어갔다. 혜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반쯤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아. 민수가 다가가 손을 잡았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아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내가 여기 있어서 좋아. 당연하지. 내가 어딜 가겠어. 무서웠어. 혼자서. 이제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조금만 쉬면 돼. 혜진은 민수의 손을 꽉 쥐었다. 민수야, 고마워. 정말로.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렸다. 민수는 혜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병실 가면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응. 빨리 와.
혜진은 3일 동안 입원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혜진을 돌봤다. 회사 일은 미뤄두고 오직 혜진만 신경 썼다. 식사 챙겨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잤다. 민수야, 너 일 괜찮아?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직원한테 부탁했어. 괜찮아. 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미안해. 내가 아파서. 왜 미안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혜진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사흘째 되는 날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줬다. 이제 집에서 쉬세요. 한 2주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실밥은 일주일 후에 뽑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수는 혜진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집이 제일 좋다. 그래. 이제 푹 쉬어. 민수는 혜진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병원 음식만 먹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으니 소화 잘 되는 걸 만들어주고 싶었다. 민수야, 뭐해? 혜진이 침실에서 물었다. 죽 끓여. 호박죽. 내가 좋아하는 거. 우와. 고마워. 30분 후 민수는 따끈한 호박죽을 그릇에 담아 침실로 가져갔다. 혜진을 일으켜 앉히고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여줬다. 맛있어? 민수가 물었다. 응. 정말 맛있어. 민수야, 너 요리 실력 늘었다. 너 아프다고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 혜진은 감동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또 울어? 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그냥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 민수는 혜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연히 있지. 세상에서 제일. 나도 너 사랑해. 진짜 많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2주 후. 혜진은 완전히 회복했다. 실밥도 뽑고 다시 요가 수업도 시작했다. 민수의 출판사도 새 책 출간에 성공했고 반응이 좋았다. 그날 저녁 민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혜진을 위한 깜짝 저녁 식사였다.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촛불을 켜고 스테이크와 와인을 준비했다. 혜진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촛불 빛이 보였다. 어머. 혜진이 놀라며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서 있었다. 환영해요, 혜진 씨.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무슨 날이야? 특별한 날. 우리가 만난 지 1년 됐어. 혜진은 깜짝 놀랐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진짜? 벌써? 응. 그래서 축하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민수가 와인을 따랐다. 건배. 건배. 민수가 말했다. 건배. 혜진도 잔을 들었다.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고 맑게 울렸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민수야, 이 1년. 정말 행복했어. 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나도 그래. 너 만나기 전에는 사실 많이 외로웠어.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근데 너랑 있으면 진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 민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나한테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참 잘 만났다, 그치? 응. 정말로. 스테이크를 먹으며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처음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첫 키스 함께 이사한 날, 혜진이 아팠을 때.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진아, 잠깐만. 줄 게 있어.
선물? 응. 특별한 거. 민수는 침실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벨벳 소재의 작은 상자였다. 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민수는 혜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수야. 설마. 혜진아. 민수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고 소박한 반지가 있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혜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진심이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진심이야. 나는 평생 너랑 함께 살고 싶어. 아침에 내 얼굴 보면서 일어나고 밤에 너랑 이야기하면서 잠들고 싶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싶어. 혜진아, 나랑 결혼해줘. 혜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응. 결혼할래. 나도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민수는 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일어나서 꽉 껴안았다. 혜진은 민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사랑해, 민수야. 나도 사랑해, 혜진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다. FILOG의 마이너스 라디오 부스. 나는 마이크 앞에 앉아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다 되어간다. 깊은 밤이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수와 혜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민수와 혜진은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6개월 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죠. 헤드폰 너머로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민수가 제 대학 동기거든요. 결혼식에 갔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혜진도 너무 예쁘게 웃고 있었고. 그날 민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형, 나 드디어 내 사람을 찾았어.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도시가 숨쉬고 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과거도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민수와 혜진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이혼의 상처가 있었고 민수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노력하는 사랑은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음악이 조금 더 크게 흐른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와 혜진처럼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경계 너머에서.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거든요. 아직 시작 단계지만 민수와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는 미소 짓는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와 혜진에게도 축복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는 마지막 멘트를 준비한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니면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녕, 잘 지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나는 마이크 스위치를 끈다. 방송이 끝났다. 조용해진 부스 안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메시지다. 민수 형, 방송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줘서. 혜진이도 감동했대요. 다음에 저녁 같이 해요. 형이 만나는 그 사람도 데리고 오세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쓴다. 그래, 고맙다. 너희 항상 행복해라. 그리고 연락처를 찾아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낸다. 최근에 만난 그 사람에게 자고 있어요. 오늘 방송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시간 되면 내일 커피 한잔 할래요? 답장이 금방 온다. 안 자고 있었어요. 방송 들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내일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쓴다. 2시에 그 카페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알겠어요. 내일 봐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스 창밖을 바라본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희망을 품고 사랑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나는 가방을 챙겨 부스를 나선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하다.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걸 안다. 집으로 걸어가며 나는 생각한다. 민수와 혜진의 이야기를, 그들이 경계 너머에서 찾은 사랑을,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작하려는 이 설렘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참, 내일 기대돼요. 좋은 꿈 꾸세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낸다. 저도요. 잘 자요. 그리고 걸음을 재촉한다. 집으로, 그리고 내일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으로 라디오 부스의 불이 꺼지고 도시의 야경만 남는다. 저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삶은 계속된다. 사랑은 계속된다. 희망은 계속된다. 자막 경계 너머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는다.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